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구걸했다. 이 말이 조금은 낯설지만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놓아버렸던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 분명 가슴 깊이 와닿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우리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는 흔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뜻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단점과 실수, 부족함을 끝없이 비난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따뜻하지 못할까? 아마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나에게 너무 엄격했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에 실망하거나 내가 가진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을 밀어냈던 순간들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어린 시절 경험과 관계가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기보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면 그 메시지를 내면화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항상 더 잘하고 더 예뻐지고 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큽니다. SNS나 미디어 속 완벽한 모습들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하는 마음에 자기 혐오가 커지기도 합니다.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의 차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기 혐오는 말 그대로 내가 싫다, 내가 밉다는 강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모습 자체가 너무 싫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자기 부정은 내가 가진 어떤 부분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라며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느낌입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는 무거운 감정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멀리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씨는 평소 거울 보는 걸 정말 싫어했다고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해졌다고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단점이 너무 많아. 남들은 다 멋지고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자기 자신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죠. 친구나 가족에게도 나는 괜찮아라는 말로 속이면서 진짜 마음속 고민은 혼자서만 껴안고 있었습니다.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숨기고 혼자 아파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인정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죠. 또한 사회와 문화가 주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책하게 됩니다. 여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까지 더해져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중요한 건 천천히 조금씩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나를 조금 더 다독여주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용기를 내도 좋습니다. 사랑을 구걸하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혹은 이 정도 했으면 날 조금이라도 아껴줄 줄 알았는데. 사랑을 구걸한다는 그 말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사랑을 구걸한다는 표현의 무게. 사랑을 구걸한다는 말. 사실 굉장히 아픈 말이죠. 이 표현 속엔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애원하고 빌고 맞추며 조금이라도 남겨진 감정을 구해보려는 사람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될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는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욕구가 필사적인 집착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도 한다는 것. 관계 속에서 나를 바꾸고 맞추고 애쓰는 나. 이 사람이 날 떠날까봐 이 말을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나만 참으면 이 관계는 계속되겠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숨기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관계 속에서 맞추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사랑받기 위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되어갑니다. B씨의 이야기 연애 속에서 무너진 자기. B씨는 오래도록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설렜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균형을 잃기 시작했죠. 상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줄였고 기념일도 약속도 잊어버렸지만 B씨는 불만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귀찮아질까봐. 그냥 참자.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렇게 B씨는 끊임없이 맞췄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골랐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까? 그 물음 하나로 매일을 살았던 시간. 그리고 어느 날 상대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넌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워. 그 말에 B씨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사실 잘못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자기를 잃으면서까지 했던 사랑이었던 거죠. C씨의 이야기 직장과 가족 속에 필요한 노력. C씨는 직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웃고 양보하고 먼저 사과하고 늘 맞춰주는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너무 지쳐버렸다고 말했어요. 나는 다들 날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걸. 그래, 나는 왜 늘 이렇게 노력해야만 사랑받는 걸까? 나는 왜 항상 잘하는 나여야만 인정받는 걸까? C씨는 지쳐서 울다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대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다. 그 말이 참 오래 가슴에 남더라고요. 이런 관계의 반복에는 자존감과 애착 스타일이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보다 상대의 평가에 더 무게를 두게 돼요. 그리고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버려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먼저 지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랑받지 못했어. 라는 좌절과 함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라는 깊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죠. 이건 정말 잔인한 악순환이에요. 혹시 당신도 이런 관계 안에 있나요? 그렇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을 구걸하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인간적인 일이니까요. 다만, 사랑은 애원하거나 폭종해서 얻는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기꺼이 마음을 나누는 주고받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할 수 있어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감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은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구걸한 나를 마주하기. 혹시 혼자 있을 때 가슴이 텅 빈 느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받기 위해 너무 애쓰다. 문득 혼자 남겨진 듯한 허전함. 그 순간 마치 내가 나를 너무 몰랐다는 사실이 불현듯 밀려오는 것 같았죠. 오늘은 그런 나를 직면하고 마주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 생각보다 무섭고 부끄럽고 때로는 아픕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애썼을까? 왜 그렇게 쉽게 나를 버렸을까? 이런 질문은 때로 날카로운 거울 같아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회복이 시작되는 진짜 첫걸음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그 질문은 자책이 아닌 이해의 시작이 되어야 해요. 그때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버려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그 사람을 놓지 못했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이 아니라 포옹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시시는 오랜 시간 스스로를 혹사시키며 살았다고 말했어요. 늘 착한 사람, 좋은 딸, 완벽한 연인이 되려 했었고 자신보다 남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버린 날이 있었대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사람이 싫고 무기력한 나날이 이어지다가 책상 위에 놓인 공책 한 권을 펴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대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 왜 너는 늘 참기만 했니? 나는 내가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미안해. 미움, 후회, 연민 그리고 조금의 용서. 그 복잡한 감정들 사이에서 시시는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편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대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게. 너를 다시 알아가고 싶어.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1. 거울 앞에서 말하기. 매일 아침 거울 속의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할 가치가 있어.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말들이 내면의 상처에 하나씩 천천히 스며들 거예요. 자기 돌봄의 습관 들이기.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먹기. 아무 목적 없이 걷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음악 듣기. 명상하거나 숨 고르기. 오늘의 나에게 짧은 편지 쓰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조금씩 나를 살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3.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수용.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완벽해야만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무너졌다고 해서 내 모든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혼자라고 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서 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랑을 구걸하며 살았던 나, 그 나를 미워하기보다 이제는 천천히 껴안아 줄 때입니다. 그 시절의 나도 어쩌면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던 존재였을 테니까요.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괜찮아요. 이제라도 내가 나를 껴안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감정 약국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